음, 차갑게 식어가는 밤,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잠시나마 데워줄 이야기. 저는 윤집중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버텨내느라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군 드라마 웹툰 원작의 참교육 다들 보셨습니까? 교권이 무너져 내린 학교에 교권보호국이라는 국가기관이 개입해 선을 넘은 가해 학생들과 진상 학부모들을 합법적인 물리력으로 무자비하게 응징하는 액션물이죠. 주인공 나와진이 괴물 같은 녀석들을 주먹으로 박살 낼 때 우리는 꽉 막힌 속이 뚫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마지막 화에 화면이 꺼지고 방 안에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지독한 씁쓸함과 서늘함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는 왜 법정의 판결문보다 웹툰 속 주인공의 거친 주먹에 더 큰 희열을 느끼는 걸까? 이 드라마의 시작점은 비극입니다. 나와진에게는 불량 학생들을 구제하려다 끔찍한 변을 당한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교사 연인이 있었죠. 그녀의 죽음 위에 딸을 잃은 아버지 최강진 장관이 교권 보호국을 세웁니다. 우리는 주인공의 사이다 액션에 열광하지만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시스템이 지켜주지 못한 자들의 슬픈 복수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적 정의에 탈을 썼지만 그 본질은 사적 제재에 닿아 있죠. 왜 우리는 이런 사적 제재 컨텐츠에 열광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틀면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어떤 사건은 힘없는 자가 저질렀다는 이유로 가혹하게 처리되고 어떤 사건은 돈과 권력이 얽혀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나죠. 국민들은 판결문에 정의를 잃는 게 아니라 기만을 잃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어른들을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척법소년입니다. 아이들을 섣부른 낙인에서 품어주고자 만든 그 따뜻했던 법의 테두리가 언제부턴가 영악한 괴물들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차피 감옥 안 간다며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게 비웃는 그 아이들의 기사를 볼 때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건 이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걸까요? 가해자는 아직 어리다며 보호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법의 따뜻한 위로를 받는데 그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 아이들은 캄캄한 방 안에 홀로 버려져 떨고 있습니다. 이건 공정이 아니죠. 교화라는 이름으로 그저 서류 몇 장 써서 대충 아이들의 등을 떠밀어 세상에 내보내는 게 과연 그들을 위한 걸까요? 저는 그걸 용서가 아니라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당당하게 웃고 있는 그 가해 아이들의 뒤에 도대체 부모라는 사람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내 새끼가 남의 자식 눈에 피눈물을 내게 만들었는데 정작 진짜 벌을 받고 뼈저리게 책임져야 할 가짜 어른들은 법의 사각지대 뒤에 쏙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들을 끈질기게 붙잡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지 않는 그 텅 빈 시스템 속에서 교실은 무너지고 아이들은 더 깊은 어둠으로 숨어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먹이 법을 대신하는 야만의 시대가 정답일까요? 시스템을 향해 분노의 손가락질을 하려다가도 저는 문득 슬그머니 제 손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러진 세상에 가장 작은 축소판인 학교에서 저 역시 결코 떳떳하지 못했던 놈이었으니까요. 고백하자면 저 역시 중학교 시절 선생님들 속을 아주 새까맣게 태우던 구제불능 반항아였습니다. 훈계하시는 선생님께 말대답하고 규율을 우습게 하는 치기 어린 녀석이었죠. 그때는 그게 제 나름의 낭만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무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담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체육을 가르치셨던 호랑이 같았던 원 선생님. 학교 출첵날 저와 제 친구가 무대에 올라가 락발란드 한 곡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반항기 가득한 녀석들이 무대 위에서 저음과 고음을 쏟아낼 때 무대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시던 선생님은 너희 조합 진짜 훌륭하다 임마들 하며 호탕하게 웃어주셨죠. 다른 어른들은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할 때 선생님은 덤덤하게 딱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너희가 겉으론 이래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놈들은 아니다. 난 너희를 믿는다. 그 묵직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대가로 몸을 다쳐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학교 규정을 어긴 벌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머리카락을 밀려야 했죠. 남들은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웃고 있는 졸업식 날 저는 그 사고의 흔적을 안고 퀭한 눈에 빡빡 밀린 반상머리로 혼자 덩그러니 서서 졸업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감당해야 할 징계의 굴욕감 그리고 엉망진창이 된 제 자신에 대한 참담함이 뒤섞여 있던 그날 저기 저 멀리서 선생님께서 다가오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를 다그치거나 혀를 차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제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지나가셨습니다. 그 찰나의 눈빛과 짧은 손길이 그 안에는 왜 그랬냐는 원망이 아니라 그 모진 징계를 다 견뎌냈구나. 그래도 살아남았으니 다행이다. 지독한 안도감과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에 벌을 받아 머리가 깎이는 수모를 겪었지만 저를 다시 사람으로 일으켜 세운 건 그 차가운 징계가 아니라 끝까지 나를 놓지 않았던 진짜 어른의 따뜻한 손길이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교실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법과 시스템을 불신하게 된 부모들은 내 아이와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받게 두지 않고 학교로 쳐들어가 선생님의 무릎을 꿇립니다. 초등학교 시절 제가 처음 버스로 등교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낯선 길에 아들이 지각할까봐 노심초사 하시던 어머니는 잠시 정차 중인 버스 기사님을 향해 우리 애 늦는다, 왜 빨리 안 가냐며 날카롭게 다가치셨죠. 어린 마음에도 그 순간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돌아보면 자식을 향한 그 맹목적인 사랑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내 자식만 귀하다는 사랑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순간 그것이 타인에게 얼마나 폭력적인 이기심으로 변하는지 저는 그날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배웠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려 그 버스에 다시 탄다면 저는 어머니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니, 저는 괜찮아요. 오늘 좀 늦어서 혼이 나더라도 그건 제가 오롯이 감당할게요. 내일 조금 더 일찍 집을 나서면 되니까요.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사람들의 처지도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이 세상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에 대한 조금의 배려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어머니께서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혼나겠네요. 우리가 참교육의 주먹에 열광하며 사이다를 마시는 동안 진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법체계는 권력 앞에 기만적인 판결을 내리고 학교는 진상 학부모들의 이기심 앞에 무너지고 아이들은 영악하게 법을 방패 삼는 괴물이 되어 갑니다. 진짜 참교육은 나와진의 시원한 주먹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먼저 공정한 질서의 잣대를 세우는 것,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내 아이가 세상에 부딪혀 넘어져 징계를 받을지라도 비겁하게 남 탓을 하는 대신 그 징계의 몫을 감당하게 한 뒤 어깨를 툭 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믿어주는 것. 그 묵직한 어른의 뒷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이 씁쓸한 이야기를 뚫고 기어이 찾아내야 할 진짜 참교육의 실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공정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묵묵히 선을 지켜내느라 그리고 누군가의 자식으로 또 누군가의 부모로 버텨내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지켜낸 그 고단하고 소중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여기서 이만 책장을 덮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만큼은 여러분이 마음에 쓰디쓴 자책이나 분노 대신 달콤한 위로가 가득 차오르길 바랍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저는 윤집중이었습니다.